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밀크 캐런입니다. CES 2021 탐구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한데요. 이제 CS 홈페이지에서 몇 개의 키워드를 좀 골라봤습니다. 일단 5G가 있을 거고요. 스마트홈이 있을 거고요. 스마트홈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TV나 디스플레이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가전들 얘기가 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사태 상당히 중요한 AR, VR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이라든가 IoT 부분, 자율주행, 웨어러블 스마트 헬스, 그다음에 인공지능 부분들, 그리고 올해 특별히 강조되는 스포츠 쪽도 상당히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뭔가 스포츠를 하는 게 많아져서 그런가요? 집에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네, 뭐 CES의 키워드가 요즘 모든 테크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각 키워드별로 하나씩 저희가 주요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어떤 것이죠? 네, 역시 5G거든요. 네. 그래서 5G에 대용량, 초연결, 초저지연이 있었는데 아마 5G 시대에 들어와서 혁신적이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약간 이게 조금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5G와 4G가 뭐가 달라졌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중에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 사실 초고속만 있는 부분이거든. 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즐기거나 아니면 하나의 기지국 내에서 로컬하게 뭐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팜을 하는 이런 부분이 주가 되는데 2020년 7월에 릴리즈 16 표준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비로소 완성이 된 거죠. 즉 그런 기지국이 이제 전국을 커버해야 스마트시티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걸 또 이제 우리가 또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5G와 관련된 CES의 혁신상, 네네. CES에서 혁신상을 주잖아요. 그쵸. 어떤 기업들한테 주는 거죠? 이제 기업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요. 네. 사실은 CES가 찾아서 주진 않고 CES 2022를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더 많은 혁신상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혁신상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올해의 혁신상은 누가 받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G 관련 혁신상 누가 받았나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5G가 베스트 이노베이션 상을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LG전자의 이제 벨벳 5G도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작년에는 이제 레노버 노트북이 혁신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5G를 통해서 어디든지 이제 갈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죠. 편리한 부분. 올해는 이제 HP가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HP 노트북. 네, 노트북이죠. 네. 작년에는 이제 어떤 각각의 업체들이 5G를 써가지고 뭐 농업이나 수산업에 적용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런 비전을 좀 제시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스마트홈에서 대표도 역시 디스플레이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G를 통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디나 다 디스플레이로 바뀌는 거죠. 벽도 바뀌고요. 책상도 디스플레이로 바뀌고요. 결국 디스플레이 에브리웨어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로 LED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 LED 기술은 이제 소자가 작아지니까 입자가 작아지니까 일정 크기의 예를 들어서 뭐 노트만한 그런 판넬들을 쭉 이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55인치 그러면 55인치 공정에서 그걸 잘랐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판넬들만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크기가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임의의 크기도 만들 수 있고 임의의 모양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마이크로 LED가 사실은 산업적으로는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업체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기존처럼 이렇게 55인치, 75인치 공장을 디스플레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노트북만한 것만 쭉 찍어서 이어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디스플레이 공정에 상당히 혁신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미니 LED 백라이트 부분이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니 LED 백라이트는 마이크로 LED가 아니고요. 미니 LED 백라이트 사실은 LED는 아니고 LCD 기술입니다. 우리가 폴더블 폰이라는 분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TV 측면에서는 이제 뭐 많이들 보시죠? LG의 OLED하고 삼성의 QLED. QLED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LED는 아니고 LCD거든요. 삼성 쪽에서 준비하던 게 이제 QNED라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이건 잉크젯 관련 기술인데. QNED. 네, QNED인데 2020년 말에 LG 쪽에서 QNED TV를
먼저 이제 내버렸습니다. QNED를. 네. 그러니까 미니 LED 백라이트가 LCD 계열인데 LG의 QNED는 그 LCD 계열의 미니 LED 백라이트를 이용한 기술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LG에서 그쵸. 내놓은 게 되게 그 롤러블 TV 롤러블 TV를 LG가 상용을 했습니다. 가격은 비싸죠. 1억 7천만 원인데 TV가 나왔다가 사라지는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또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삼성은 이제 마이크로 LED TV를 이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고요. 그리고 146인치, 그다음에 219인치, 292인치. 그러니까 전시용이나 이런 데 이제 잘 쓸 수 있을 텐데요. 작년 말에 110인치 마이크로 LED를 1억 7천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롤러블 TV랑 똑같은 가격이네요. 네, 그렇죠. 차세대 TV의 경쟁. 네. 이렇게 TV 시장이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정말 경쟁이 치열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삼성이 1위, LG가 2위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 업체 이제 TCL이나 하이센스가 이제 많이 특히 이제 TCL이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20년 말에 어떤 미국에서 또 제재 얘기가 나와서 그 반사이익을 또 삼성과 LG가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또 TV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부분이 이제 LG의 롤러블 폰하고 삼성의 이제 두 번 접는 폰 컨셉이 작년 말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LG 롤러블 폰이 CES 전시가 될까? 이번에? 발표가 될까? 뭐 이런 기대도 있어요. 네, 궁금하네요. 네, 궁금한데 거기에서 어떤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롤러블 말리는 부분을 어떻게 얇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지금 UX 부분은 이제 구글과 또 협력 중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번 접는 폰이거든요. 커지는 디스플레이, 대용량 멀티미디어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제 두 번 접는 폰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인폴딩 폰. 지금 이제 삼성 갤럭시 폴드처럼 인폴딩 경우에는 지금 UTG를 좀 이용을 진화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웃폴딩 부분은 UTG를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유리가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깨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제품은 아마도 이제 그냥 기존의 PI 플라스틱을 쓰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디스플레이를 두고선 이렇게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요. 네. 디스플레이 키워드로 어떤 기업들이 혁신상 받았는지 알려주시죠. 네, LG전자에서 이제 48인치 OLED TV가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삼성전자도 이제 8K 마이크로 LED TV가 혁신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델도 미니 LED를 가지고 4K 미니 LED로 이제 혁신상을 받았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TV가 나왔으니까 역시 이제 스마트 홈이죠. 네. 그 스마트 홈에는 누가 허브가 될 것인가 이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피커가 할 거냐, 냉장고가 할 거냐, 뭐 이런 부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이제 실내를 모니터링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도어락이 서비스로 좀 이어지는 거죠. 올해의 키워드는 역시 인공지능 가전이 막 확산이 쭉 되는 거죠. 그래서 LG의 이제 음성인식 냉장고 혁신상을 좀 받았고요. 네. 뭐 음성인식의 뭐 슬립 트레이너나 이런 여러 가지 가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소형 가전이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집안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이제 올해 들어서 코로나하고도 좀 연관이 좀 있거든요. 독거노인 분들 관리가 좀 힘들어지는데 비대면으로 좀 어떻게 좀 소식을 전하고 좀 도움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카메라를 두면 그건 사생활 침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라이다 센서나 레이더 센서로 움직임만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말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레이더 업체가 뭐 고신대 병원하고 협력한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 스마트홈 분야에서는 또 누가 혁신상 받았나요? 네. LG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냉장고가 홈 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LG가 정말 많이 받고 있네요. LG 삼성이. 네. 구글 어시스턴트나 이제 아마존 알렉사로 이제 음성 명령을 내리고 뭐 냉장고 안을 확인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하나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CES에서 이제 LG가 발표한 건데요. 프로액티브 커스터머 케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냉장고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격으로 지원해줘. 이런 부분들이 좋네요. 이제 코웨이의 이제
그 에어 퓨리파이어 코에도 매년 혁신상을 좀 받고 있고요. 푸드 프로세서에서 요리 관련한 부분들. 요게 이제 최근에 그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요리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거죠. 도어벨 쪽이 있거든요. 도어벨을 누르면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누가 왔다고 알려주던가. 아무래도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그렇죠. 누구세요? 뭐 이렇게 네네네네.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다음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무엇인가요? 네, 다음 키워드는 이제 AI 부분인데요. 네. 네, 상당히 많이 이제 기술이 진화가 되고 이제 최근에는 업체들이 막 상장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국내에도 경량화, 즉 작은 프로세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공지능 칩셋 얘기가 좀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는 아까 이제 LG 냉장고처럼 음성 인식을 통해서 구글과 아마존의 음성 인식 엔진을 통해서 음성 인식 비서가 여러 기기로 쭉 확장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드라마 스타트업 얘기인데 드라마 스타트업에 보면 이제 따뜻한 기술, 시각 장애인을 위한 눈길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 눈길 서비스는 사실은 어떤 수익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캠이라고 하는 기기가 이제 액세서빌리티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인공지능 키워드를 중심으로 혁신상을 받은 기업 어디인가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이제 얼고란 업체하고 뭐 그런 어떤 칩셋 업체들이 좀 있었고요. 네. 인공지능으로 강아지의 감정을 분석하는 거죠. 얼마나 잘 분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네. 그런 제품이 이제 혁신상을 하나 좀 받았습니다. 네네. 네, 다음에 우리나라에 룰루랩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혁신상을 몇 번 받았어요. 상당히 인기 있는 업체고 이제 어떤 거를 만들었냐면은 작년에 나왔던 거는 LED 마스크인데요. 네. 일반 LED 마스크는 이제 우리가 LED 마스크를 가지고서 몇 분의 강도 얼마라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이 LED 마스크 이제 딱 하면은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 피부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강도와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올해 받은 거는 어떤 올해 거죠? 받은 것은 이제 딥러닝 기반 이제 피부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 주는 이런 제품으로 역시 이제 혁신상을 또 받았습니다. 네, 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네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무엇인가요? 네. 더밀크가 잘 하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AR VR이죠. 네. 더밀크는 작년에 메타버스 송년회를 메타버스로 저희 더밀크데이 행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송년회도 개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G를 연계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융합한 디지털 트윈 얘기도 좀 이제 나오고요. 몰입형 AR VR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뭐 아이 트래킹 부분이라든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서비스의 확장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컨퍼런스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주요 혁신상 어떤 기업이 받았나요? 네, 비헵틱스라는 업체는 작년에도 혁신상을 받았던 업체거든요. 네. AR, VR로 타격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입으면 입는 웨어러블 장비인데 입고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타격감을 느낄 수 있는 네.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총이 날라오면 느껴지는 거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HP의 이제 VR 헤드셋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유니티에서도 이제 AR을 제작할 수 있는 툴을 하나 좀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전시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기기들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숨차게 다양한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네. 남았습니다. 6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역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분입니다.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이제 기존의 기기에서 정보만 제공하는 기기에서 뭐 의복형, 입는 형태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패치로 갈 거고요. 살짝 애매하긴 한데 임플란트, 심는 형태. 사실 네.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있는 거죠. 네. 그럼 웨어러블로 어떤 기업들이 혁신상을 받았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나오고 있는 트렌드는 뭐냐면 약간의 어떤 치료를 동반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인텔리센스라는 업체는 뭐 치료는 아니지만 붙이고 있으면 이제 그 코비드-19 코로나 감염 징후를 이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재미난 혁신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LG의 마스크형 디바이스 있거든요. 웨어러블 에어 퓨리파이어가 있는데, 네, 이렇게 여러 번 쓸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마스크와 기기의 중간 정도 막 이렇게 될 텐데요. 이 제품은 진짜 혁신적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이제 강아지한테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채워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분석하는 이런 디바이스도 좀 있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어떤 것인가요?
네, 로봇인데요. 이게 사실 이제 로봇하고 자동차가 전시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사태에서 로봇이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로봇을 주로 수출할 수 있는 데가 미국인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되면서 중국 업체들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업체들이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 이제 그 로봇을 찾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상당히 많이 기회가 될 거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2020년 말 기사에 보면 이제 LG 전자의 로봇을 뭐 미국으로 수출하는 얘기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비테크가 2019년은 어려웠는데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완전히 좋아진 거죠. 네. 완전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로봇 시장의 활성화가 또 하나의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네. 그럼 로봇 키워드로 어떤 기업들이 혁신상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이라고 하는 업체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거든요. 네. 자동 탈봉기입니다. 벌통을 이제 벌통. 자동으로 이제 처리해 주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기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재밌는 기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존디어에서 작년에도 이제 5G 농업 얘기가 좀 있었는데 2020년에도 작물 수확을 돕는 로봇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미국은 워낙 그 농업 규모가 맞습니다, 크니까 맞습니다. 네네. 로봇이 하지 않으면 그쵸, 사실 그쵸. 힘들죠. 네네네. 인바디드라는 업체에서 이제 어린이 가정 학습을 위한 이제 대화 로봇이 하나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한서대학교에서 코로나를 살균할 수 있는 로봇 이런 것도 하나 혁신상을 좀 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점점 더 많은 그런 제품들이 혁신상에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어떤 것인가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사실 뭐 처음에 나와도 상관이 없는 이제 자율주행 스마트카 부분인데요. 네. 올해 전시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렇죠. 현대차그룹도 안 나왔고. 근데 현대차그룹만 안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안 나왔고 유럽이나 일본, 미국 업체들 말고는 많이 좀 줄긴 했는데 재밌는 이슈는 이제 자율주행 센서들이 이제 쭉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라이다가 이제 상용화에 들어가면서 예년 같았으면 라이다 센서들이 혁신상을 받았을 텐데 올해는 이미지 레이더가 혁신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존의 레이더는 물체가 있다 없다만 이제 보는 부분인데 좀 3D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조금 더 기술이 그쵸, 진보됐군요. 진보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컨티넨탈이나 이스라엘 바야가 혁신상을 받았고요. 4D 이미지 레이더는 이제 구글 5세대 자율주행 차에도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테슬라도 이제 이스라엘 알비랑 협력해서 4D 이미지 레이더 장착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가 네, 뭐 네, 네. 새로운 UAM 뭐 네, 이런 네,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그쵸, 그쵸. 네.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는 이제 UAM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이게 어디까지 영상으로 보는 거라서 그쵸. 영상으로 네네. 즐기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IBM의 인공지능 선박, 인공지능 자율주행 선박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혁신상 받았나요? 아까 이제 이미지 레이더에서는 이제 컨티넨탈 부분하고 네. 이스라엘의 바야라는 업체가 받았고요. 바야도 이제 실내에서 이제 사람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레이더도 또 이제 혁신상을 또 이제 받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모빌테크라는 업체가 또 혁신상을 받았고 만도도 하나 또 혁신상을 받았고요. 아다스카이라는 업체는 이제 올해 많이 이슈가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죠. 네. 열화상, 필수품이 예. 됐죠. 열화상 카메라를 자율주행차에 써보자. 뭐 이런 혁신상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투명 트레일러 기술 이제 작년에 이제 컨티넨탈이 받았던 게 뭐가 있냐면 차량 밑에다 카메라를 두면 그 운전할 때 뭐 막고 있는 부분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기술을 하나 내놨었는데 올해는 네. 이제 그걸 진화시켜 가지고 트레일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위험하니까 네. 트레일러의 사각지대 없이 그 카메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또 이제 혁신상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킨의 이제 A 페트롤이라는 부분은 이제 도심의 자율주행 보안 로봇으로 혁신상을 네. 받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런 기업들이 스마트카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CES 탐구생활 두 번째 편에서는 주요 키워드와 혁신상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